반갑습니다. 영덕의 방울선녀입니다.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예, 보살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뭐 저만식도 끝나고 예. 이제 손님이 네. 굉장히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와, 언양까지 또 그 소문이 퍼졌는가 비에. 네. 그 이제 보살님 이제 왔던 손님 중에 네. 뭐 멧돼지 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난 손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멧돼지 고기도 탈이 나요? 예, 어떤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손님 같은 경우도 시골에 계시던 손님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골에는 왜 멧돼지가 요즘 출몰을 많이 하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시골에 아시는 분이 멧돼지를 보액하시는 분이 계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멧돼지를 잡으면 항상 이 손님 집이 가게다 보니 가게에서 멧돼지 잡는 날엔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몇 차례 이제 하다 보이 점사 보러 오신 손님이 몸이 이제 아프다는 거를 자기가 이제 감지를 하신 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부터 왜 그 산짐승어 먹으면은 특히 공줄 세고 산신줄 센 사람은 먹지 마라는 음식이잖아, 그죠? 감독님도 아시지요? 아니요, 저는 개고기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그 멧돼지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일단은 이제 산짐승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랐대요. 그냥 장사를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 모이고 하면은 좋잖아, 그죠?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몸으로 이제 감지를 하고 가게도 손님도 조금씩 주는 것 같고 멧돼지를 먹고 나면 거기 잔치를 벌이고 난 후로 이렇게 감지를 하셨대요. 그런 차에 이제 저한테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사를 보니까 개고기를 드셨는가 이렇게 여쭤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공줄이 세신 분이니까. 그러고 이제 점사를 보고 이제 이 손님이 아저씨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저한테 점사를 보니까 개고기도 먹지 말고 산짐승도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잖아. 미신이라고 취급하고, 그죠? 잘 안 믿죠? 그분이 점사를 보시고 나서 남편분 산신제를 좀 지대달라고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산신제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보통 보면은 산신제를 지내도 바로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날짜가 잡힌 게. 근데 일주일 되기 전에 이제 그 보살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방울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저한테 점사를 본 이후로 그 남편분 친구가 다시 이제 멧돼지를 잡았다고 그 가게에서 또 잔치를 벌이자고 의뢰가 들어왔던가 봐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보통 때 같으면 알았다 알았다 우리 집에 모이라 하면서 막 이래 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래 하는데 그날은 전화가 왔는데 평소 때하고 틀리게 이제는 우리 가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고 이제는 멧돼지를 잡아도 우리 집에 절대 가지고 오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를 들었대요, 아줌마. 산신제를 예약한 거를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네. 산신제 날짜만 정해놔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또 뭐지? 그리고 산신제 지낼 때 뭐 어떻게 공수가 나오셨는지. 그러고 이제 산신제를 이제 지냈거든요. 근데 이 집도 공줄이 무지무지 세신 집안이라 특히 개고기 같은 경우는 먹지 말란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멧돼지도 산 짐승이고 산에서 생활하는 짐승이다 보니까 멧돼지도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는 공수가 나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또 있는 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 그쵸. 특별한 일 아니면, 그죠? 네. 근데 산재 예약은 해놓고 그날도 이제 이 손님이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까? 왜 항상 부부가 이 집도 장사를 같이 하고 같이 문 닫고 같이 열고
또 특별한 일 아니면 가게 문을 안 닫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고심이 됐던가 봐요. 근데 희한하게 딱 그 산재 날짜에 가게 하루 쉬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 남편분이. 원래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죠? 예, 1년에 뭐 몇 분 안 쉰대요. 존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볼 일 없으면은 가게를 하다 보면 계속 열잖아, 그죠? 네. 쉬는 날이 없잖아요. 산신제를 지내는 당일날에는 이제 그 아줌마 혼자 오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비밀리에 했던 부분이니까. 그 집도 이제 점사 볼 때 불도가 굉장히 센 집이더라고. 특히 산신줄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네. 제가 점사를 볼 때도 산신공주를 굉장히 세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산재를 탁 해보니까 김 선생님 공수나 제 공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개고기 먹지 말고 산짐승도 먹지 말고 그러면은 또 운도 막힐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운이 올 수 있으니까 운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 부분은 삼가하라고 공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남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공수가 앞으로는 멧돼지나 개고기 같은 게는 절대로 먹지 말고 그러고 산신에 공을 많이 들여야지 몸도 낫고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공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을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네. 반복적으로 못 먹게 말려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보살님께서 이제 가까운 절이 근처에 있나 봐요. 근데 보통 절에 가면은 대웅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대웅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산신가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시더라고. 근데 대웅전에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산신가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줘가지고 좀 고맙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산신제 같은 경우도 날짜만 잡아놔도 성불을 받잖아요. 네. 그 우리도 이래 보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듯이 조상님도 성격이 급하면은 성불을 빨리 주시는 것 같더라고. 산신제 날만 잡았는데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집 조상님이랑 연락을 하셔서 그 집 조상님이 성질이 급하신가 산신제를 하기 전에 성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덕의 방울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